네, 그 대표님 인사이트 들을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도주 중에 네. 앞부분에 제약바이오 좀 말씀 주셨는데 좀 짧게 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대표님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제약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네. 주시장에 한 2,700개 종목의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한 300개 종목 제일 많거든요.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한 종목도 없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손실률이 가장 클 겁니다. 맞아요. 네. 징그럽죠? 네. 징글징글합니다. 이거 2차전지보다 더 클 거예요. 네, 징글징글한데 최근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 간다니 이거 내 종목 다시 가는 거 아닌가 라고들 많이 들춰 네. 보시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좀 더 가는 게 올해 하나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달라졌어요. 패션이. 네. 과거에는 개별 종목의 어떤 재료가치 부각으로 해서 막 종목이 움직였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맞아요. 네. CDMO, 네. 신약, 네.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 네, 뭐 ADC.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있는데 시밀러. 네. 그러니까 시밀 복제약, 그 위탁 생산, 네. 신약 이 네. 세 그룹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위탁 생산도 네.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렇죠. 같이 네. 포함되어 있고요. 신약이라고 하면 최근에 움직여서 유한양이라든가 네.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신약 관련해서 네.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네. 시밀러와 위탁 생산은 약간 결을 같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목 중복이 많이 되고요. 네. 저는 어느 쪽에서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신약입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은 숫자가 나오는 CDMO 쪽을 맞아요. 많이 얘기를 하세요. CDMO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많이 당연히 숫자가 나오고 안정적이고 흐름이 우상향하니까 이쪽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성장주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가 조금은 안정적인 부분보다는 수익성, 수익률 측면에서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의 패션이 바뀌었어요. 신약 쪽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9년도에 1호 신약 SK 케미칼에서 1호 신약을 내놓은 이후에 지금 한 24개, 25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약이 몇만 개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약이 없는 국가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신약 개발과 신약에 대한 승인들을 계속 얻어가고 있어요. 네. 신약 쪽이 계속 크고 있다는 거예요. CDMO나 시밀러 쪽은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예상 가능 범위 내에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이 정도, 다음 분기에는 이 정도, 다다음 분기에는 이 정도. 주문을 주는 만큼 생산을 하는 거니까 우상향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게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신약 쪽에서의 분위기가 바뀌고 신약 쪽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SK 바이오팜이나 ST팜이나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왜 올해 내년까지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연말에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3세, 2세들이 다 핵심 부서의 바이오상을 맡았어요. SK그룹은 장녀분이 SK 바이오팜의 본부장으로 전략적으로 되셨고요. 롯데는 신유빈 전무님이신가요? 맞아요. 요 분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총괄하면서 하고요.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 바이오로직스 총괄에서 이것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오리온은 레가켄 바이오를 인수했죠. 아드님이 맞아, 이제 지금 거기로 출근해서 리가켄 바이오 그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삼성단제약은 승계가 다이소와 자료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들과 관심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다 제약바이오, 바이오 산업에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다 이쪽에 전략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핵심 사업 분야로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얘기했던 게 지난해 12월에 인사이동 자체가 특이하다. 왜 경영 2세, 3세들이 핵심의 바이오 산업의 자리로 다 이동했을까? 우리 대기업에서는 2024년을 제약바이오로 보는구나. 이 흐름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약바이오는 올 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인사이동을 보고 네.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되어지고 기업들이 밀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갈 거고 저는 여기서 신약 부분이 앞으로 주가 반응에서 흐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 간다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뭐 SK의 전략적 미국 아까 본부장 하시면서 성과 내야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하죠?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대형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에코프로비 1등 자리가 좀 위험하거든요. 알테오젠한테 장중을 뺏기기도 하고. 네. 알테오젠은 잘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알테오젠은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 HLB 알테오젠 3첨당 제약이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쭉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끌고 왔어요. 실체와 숫자와 뭐 여러 가지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면 알테오젠보다 SK바이오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위에 편승하고 주가의 움직임에 동승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낫겠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들 많이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투자해서 저는 안 할 겁니다. 강하지만 겁이 많아요. 역시나 대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하고 ST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주가 좋고 사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조선주 어떻게 보시고 조선주 뭐 명확하게 HD 현대그룹이랑 삼성중공 뭐 하나오션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 조선주 뭐 탑핏 꼽아주시고 조선주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보시는지. 조선주 뭐 많이 얘기하죠. 빅사이클. 조선업종이 배 교체하는 게 20년 주기니까 조선업종이 굉장히 좋았던 게 2004, 5, 6, 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그때 많이 건조됐고 뭐 지금 다시 그 수명 연하이 돼서 다시 건조될 때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얘기하고 성과가 올라갔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등등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자체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통 2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벼운 섹터의 업종은 주가가 움직일 때 짧게 끌어가는 경우가 많죠. 6개월, 7개월 이렇게 주가 쭉 뽑아주고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천황조 같은 한번 바람이 불어 가게 되면 한 2년 정도를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주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상향 2%, 3% 어떤 날은 10% 올라가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패턴들을 좋아하는데 조선업이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내용은 뭐 성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환경이 변했어요. 뭐냐면 조선업 수주는 작년에도 좋았고요. 재작년에도 좋았고요. 올해도 좋았어요. 수주는 뭐 좋았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바뀐 게 있어요. 조선업은 특이하게요. 노동 집약 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다 용접으로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요. 제가 탐방을 여러 번 가봤는데 배 만드는 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한데 단순한 건 뭐냐면 CAD로 모든 구조를 이렇게 딱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 CAD로 만든 거를 철강회사에 보내면 그 그림대로 그냥 짜와서 그거를 우리가 퍼즐이나 뭐 이렇게 블록 맞추듯이 블록 놓고 떼우는 겁니다. 블록 놓고 떼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선업이거든요. 그게 노동집약 산업입니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크를 비워놓으면 기술자들이 해외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받았어요. 손해보고 장사를 작년까지는 했어요. 왜냐면 기술자들 나가니까. 근데 이 도크가 차고 최근에 이제 뭐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면서 올해부터 수주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물량에 대해서 나눠서 받아요. 가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조선 1위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선 수주 기사를 보면 좀 특이하게 판단되는 내용 혹시 없으신가요? 있죠. 친환경선이죠. 그게 아니. 뭐 LNG는 80% 차지하고 그건 다 기사에다가 아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수출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하게 되면 몇억 불, 몇백억 불, 몇천억 불 달러 기준으로 다 기사가 나오죠. 조선업을 수주하면 뭘로 나옵니까? 원화로 나오나요? 원화로 4천억 원, 1조 원, 2천억 원. 그러니까 왜 조선도 수출하는 건데
똑같이 자동차 똑같은데 왜 이건 원으로 기사가 나오고 네네. 자동차는 반도체는 2차 전지는 달러로 나올까? 같은 수출 제품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전전 시간에 환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의 환율이 높은 관원에서 내려가면 그래도 데미지가 일부 있는 건데 그럼 조선업종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조선업종은요 원화 기준으로의 수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달러 변동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이 배 1억 원 달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화 수준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달러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해서 달러 약세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영향도가 작은 섹터입니다. 네네. 같은 수출업종이겠죠. 요게 이건 아무도 체크 안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강점이고요. 저는 계속 그 아까 도크가 차고 뭐 이런 긍정적인 요인에서 한 반환성하고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내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냐라고 문의하셨는데 한국조선해양은 LNG선입니다. 현대미포는 벌크선입니다. 가격차가 달라요. 2,500억, 800억. 저는 좋아하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원래 주가 4, 5만 원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시추선이나 특수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와버려가지고 투자했던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보면서 이때 유상증자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황과 오랜 기간 동안 뭐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있어요. FLNG선 이게 뭐 하나 2조, 3조짜리입니다. FPS 그렇죠. 이 시추선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고급배를 잘 만들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주가 좀 무거운 듯하면서 그렇죠. 안 움직이는 면이 있지만 3사, 조선 3사는 미포,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이제 옛날 대우조선 인수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는 방산 쪽으로 방산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유상증자 했던 물량 소화하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오션은 좀 약간 좋긴 좋아요. 하나오션의 차트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3, 4 위주로 해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HD현대 뭐 엔진 만드는 회사 이거는 기자재 쪽은 또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사만 보면 삼성중공업이 긍정적으로 본다. 12,000원 찍고 지금 10,000원 수준에 왔지만 더 가야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긍정적이다. 2년 동안 간다. 지금 올 3, 4월부터 움직였으니까 더 가야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삼성중공업 14,000원까지 1차 허들이 있는 구간이 14,000원이고요. 14,000원 가서 어떤 주가 흐름에서의 다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경기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이다. 왜냐하면 12,000원 구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구간이었거든요. 최근에 12,000원을 딱 타치하면서 찍어줬어요. 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오긴 했지만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으로 기자재가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재 보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엔진 쪽 STX를 지금 HD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을 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신규산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보면 기자재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선호도는 이제 3, 4를 이제고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건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기자재가 낫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바닥주 아까 가치주 얘기를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바닥주 많죠. 화학주, 뭐 엔터주, 뭐 여행 레저, 뭐 항공주. 최근에 건설주 조금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주 대표적인 것들 지금 주가 상황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 보시기에 바닥주 중에 이런 업종은 진짜 좀 주가 측면으로든 앞으로의 모멘텀 측면에든 볼만하다. 그래서 업종 바닥주 중에 한 중요한 업종 2개랑 관심 기업까지 한 2개씩 꼽아주신다면. 경기가 회복되면 뭐가 경기 민감주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민감주? 그게 화학이죠, 뭐. 제일... 화학에서 한 발 더 들어. 화학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화학하면 이산화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LG화학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떤 화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죠. 어우 역시 주식을 아시구나.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 네. 역시 많이 들어가죠. 우리 화학하면 석유화학이 있고 소재화학이 있고 이제 뭐 다 다른데 우리나라 5대 화학사 이제 걔네부터 조금 짧게만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5대 화학사면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렇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금호석유까지죠. 근데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소재를 만들죠.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된 소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에틸렌 나프타 뭐 이걸 가지고 그 저기 일회용품을 만드는 게 이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 저기 금호석유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석유화학 이 3대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고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저기 포장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기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쓰임새가 확장되고 뭐 좋아진다라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땐 경기 먼저 석유화학을 얘기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초가 돼야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 회복이 될 겁니다. 석유화학 쪽은 바닥은 맞아요. 정확하게 바닥 맞습니다. 석유화학 내에서 실적이 그나마 되고 있는 다른 석유화학 종목들은 22년도에 너무 업황이 좋아가지고 좋았다가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지금 적시합니다. 근데 다만 금호석유만 숫자가 나옵니다. 금호석유는 왜 좋으냐? 관계사 중에 금호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합성 고문을 또 만들거든요. 금호석유는. 그래서 3사 중에서 그나마 이 금호석유가 숫자가 좀 나오고 앞으로 금호석유는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가벼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3사 중에서 택한다면 금호석유를 1차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화학주로 보고요. 두 번째 건설주 좀 얘기하셨는데 건설주 내에서 우리가 이제 건설장비, 현대 건설기기에 작년에 관심 많았잖아요. 주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올 한 해 동안 계속 빠졌어요. 경기 회복, 경기 민감 뭐 등등등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저기 경부선 지하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타 통과했고 실시한다라고 하고 뭐 경기가 좋아지면 이 건설기계 쪽에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건설기계가 작년에는 좋았고 올해는 안 좋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정책적 변화의 내용들과 스케줄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22년도에 미국에서 SOC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때 통과했을 때 저는 기사를 이제 서머리해서 통과했어요. 2조 달러입니다.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까지 집행한다라고 해서 22년도부터 23년, 24년 집행 계획에 의해서 2조 달러를 집행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건설기기 업종이 저기 그 주가 좋았던 건 뭐냐면 지난해 22년도에 통과했으니까 23년 초부터 막 그 저기 북미 지역에 노후된 교량, 철도, 도로, 개보수 전력기기까지 뭐 개보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장비들이 먼저 들어가야죠. 토목은. 그래서 지난해 건설기 장비들이 엄청나게 북미 지역 SOC 투자에 대한 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좋았던 거예요. 1차적으로 토목이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 토목과 관련된 건설 장비들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 마무리, 전력기기, 전봇대 세우고 뭐 세우고 이런 게 올해 진행되는 거예요. 마무리 구조는. 그 전력기기 수요가 올해 주가 좋았던 겁니다. 그럼 올해 모든 예산이 집행이 다 돼요. 그럼 전력기기 업종도 올해 피크로 해서 이제 좀 뭐 AI 수요도 있긴 하지만 피크로 해서 이제 머물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 장비 쪽은 그러한 형태에서의 수준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다시 순환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거죠. 핑퐁 핑퐁 하면서 주가가 원래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뭐 이쪽 두산밖에 뭐 이쪽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 다락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경기 민감과 관련해서 가치주 섹터에서 흐름들을 판단해봤을 때 이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 장비 쪽이 건설주는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GS건설, 현대건설, DL을 딱 보면 현대건설은 플란트 부분과 주택건설 분이 50대 50이에요. GS는 주택건설 분야가 높습니다. DL은 플란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서 주택권, 그러니까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판단해서 종목에 대한 그 접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긍정적으로 보이되 지금 주택 건설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SOC 투자에서 플랜트가 좋아지는 건지 토목이 좋아지는 건지 플랜트가 아니고 토목입니다. 토목이 요거를 판단해서 종목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현대건설기아나 건설 어떤 그 시장 경기가 좋아서 건설이 들어가면 이게 1번으로 딱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토목과 건설 중에 건축과 요걸 따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뭐 현대건설, GS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1차 그 여쭤본 이유가 최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많이 올라왔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지금 폭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해외 플랜트 비중이 아예 빵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이 88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방건설, 이건 지방건설 이 포지션이 커요. 광주 옛날에 그 회사가 그 회사인데요. 맞네. 광주가 있네요. 네네네. 지방 포지션이 커서. 지방 포지션이 크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임대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